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송소 조정서입니다. 오늘은 사과대추나무와 일반 대추나무의 1년차, 2년차 유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묘목을 처음 심고 나서 새순이 나오면은 새순 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적심하는 법, 그리고 수영을 잡아가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계 전정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병충해 방지하는 방법과 멀칭, 물주기, 퇴비주기 등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사과대추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연로하다 보니까 기본도 모르고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는데 정작 열매는 거의 안 열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사과대추 나무는 나무의 특성과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 습성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많은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4, 5년 이상 된 성목의 경우 사과대추와 일반 대추의 재배 방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1, 2년 정도 된 유목의 경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과대추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봄에 사과대추나무 묘목을 심으셨다면 지금쯤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덜어는 이렇게 약간 두꺼운 가지순 형태로 올라오겠고요. 또 덜어는 잎에 꽃을 이렇게 달고 있는 열매순 형태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양 상태가 좋다면 이 가지순도 아주 많이 있겠고요. 또 열매순도 많아서 더부룩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나무가 더 자라나서 가장 튼실한 가지순이 40에서 50cm 정도까지 자라나면 그때 주변에 있는 부실한 가지순이나 열매순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열매순에는 시간이 가면서 열매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지순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필히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밑에 있는 가지들은 열매가 열리면 이렇게 땅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약 한 60cm 정도까지는 모든 가지들을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후 시간이 가면서 이 사과대추 나무가 쑥쑥 자라날 건데요. 이 중앙에 있는 가지순, 즉 앞으로 이 주간으로 키울 가지순 키가 1m에서 1m 30 정도까지 자라면 반드시 끝순막기를 해줘야 됩니다. 적심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끝순막기를 해주면 위로 커가는 성장세를 중단하고 옆에 있는 가지들을 두껍고 크게 키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끝순막기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때쯤에서 이 중앙에 있는 가지순 옆에 측지가 발생해 있을 겁니다. 전후좌우로 많이 발생해 있을 건데요. 이 측지들이 크면서 위쪽을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 측지의 분지 각도를 넓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측지들을 옆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유인을 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키워줘야지만이 수영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측지들을 밑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클립이나 이런 유인추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유인추를 사용하는 경우 이 측지의 기단부가 목질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일찍하면 이 측지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만 4년 된 사과대추 나무인데요. 하단 가지를 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유인이 되어 있죠. 수평으로 유인이 되어 있고 많이 이렇게 뻗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수의 이 가지순을 키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가지의 그늘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아주 쉽죠. 하지만 이렇게 수평으로 유인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위로 뻗쳐 올라가 버리면은 밑에 있는 부분이 많이 빕니다. 그리고 이 가지와 위에 있는 가지가 겹쳐서 그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옆에 있는 측지들도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 끝순을 막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끝순을 막아주면은 길이 성장을 중단하고 이 두께를 두껍게 하기 때문에 나무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대추 묘목을 심고 첫해 키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반 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 키우는 방법은 사과대추나 일반 대추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과대추 나무 수영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과대추 전문가원에서 대부분 외대로 키우죠. 이 원줄기를 쭉 한 줄기만 키워 올리는 외대 형식으로 키우는데요. 그것은 밀식 재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나무 간 간격, 주간을 2m 이하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하지만 텃밭에서 키우는 경우 외대로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2개,
가지 2개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생산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다. 이 사과대추 나무는 외대가 아니라 큰 줄기 2개를 키워 올렸습니다. 이렇게 큰 줄기 2개를 키워 올리면 줄기 사이에 공간이 확보돼서 햇볕도 잘 들어오고 공기 유통도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가 뻗어나가는 그런 면적이 많기 때문에 수확량도 훨씬 더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텃밭에서 키우는 경우 이렇게 줄기 2개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대추 나무 높이도 전문가원에서는 대량 재배를 해서 작업 편의성 때문에 키를 낮게 키우는데요. 텃밭에 키우는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키를 2m 30 정도 되게 키우는데요. 훨씬 더 수확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이용하면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과대추 나무는 가지순이 80에서 1m까지도 자라나는데요. 키가 낮으면 위에 있는 가지가 밑에 있는 가지에 그늘을 지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키를 높게 키우면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전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밑에 있는 하단 가지는 매듭을 2개 내지 3개를 놓고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가지는 매듭을 하나 내지 2개 놓고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가지는 매듭을 하나 정도 놓고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커팅할 때는 이 커팅하는 매듭에서 약 한 2cm 이 정도 띄어서 커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깝게 하면은 이 순이 말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주간 역할을 하는 중심 가지를 마지막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은 마지막 남길 가지를 두고 그 위 2cm 정도 지점에서 커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지는 마디를 남기면 안 됩니다. 마디를 남기면 그 마디에서 싹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이 마디 바로 밑에서 커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싹이 올라와서 다시 주간으로 이렇게 커 올라가게 됩니다. 동계전정을 할 때 옆에 있는 가지들이 빈약한 경우 2마디, 3마디를 남길 수 없겠죠. 그런 경우 한 마디만 남기지 말고 아예 싹둑 제거를 해버리십시오. 싹둑 제거를 해버리면 강한 가지순들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1년을 자랐기 때문에 저장 양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순들이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예 다 제거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년차 동계 전정 방법도 사과대추, 일반대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 2년차 사과대추 나무에 순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 튼실한 가지는 남겨두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튼실한 가지도 일부 남겨두고 빈약한 가지는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가지는 제거를 해주고요. 이것도 빈약하니까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열매순들은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있는 이런 열매순 이것도 빈약하네요. 이것도 제거를 해주고요. 옆에 있는 이런 열매순들을 다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추의 순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 중앙가지 끝에서 나온 가지순은 남겨두고요. 그리고 가지 끝에서 나온 가지순도 남겨둡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가지순들이 자라서 이 나무가 클 수 있겠죠. 대신에 가운데 있는 가지순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순을 남겨둡니다. 열매순을 남겨두면 그 열매순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순을 남겨둔 중앙에 있는 가지와 가지 끝부분에 있는 이런 열매순은 다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순에 달린 열매가 이런 가지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대추 나무의 2년차 끝순 막는 방법은 성목과 유사합니다. 단 2년차면은 아직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가지순에 남기는 측지의 숫자를 하나 정도 줄여서 3개 내지는 4개 정도 남기고 이렇게 끝순을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순을 막아주면 영양생장을 중단하고 생식성장이 활성화돼서 이 측지에 열리는 과일 숫자를 늘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추의 끝순 막는 방법도 사과대추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2년차 동계 전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차에는 하단가지 기준으로 2-3마디 정도 남기고 커트를 해준다 그랬는데요. 2년차에는 아주 왕성하게 이 가지가 자랍니다. 그래서 50cm 내지 60cm 정도 남기고 커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가지는 약 한
20cm 내지는 30cm 남기고 커트를 해주고요. 제일 위에 있는 상단 가지는 약 한 10cm 정도 남기고 커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주간의 길이는 1m 70이나 80 등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 대추나무의 2년차 동계 전정 방법도 사과대추나무와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목 1년차, 2년차 사과대추나무와 일반 대추나무의 순치는 방법과 적심하는 방법, 그리고 동계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주기, 멀칭하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 어린 유목을 키울 때 도움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사과대추나무는 수분 요구량이 엄청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어린 유목의 경우 빠른 뿌리 활짝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물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꾸준히 물주기를 해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둘째, 물 공급을 해줘도 한여름에는 수분이 금방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보습에 도움이 되는 부직포나 비닐 등을 이용해서 멀칭을 해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칭을 해주면 나무의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셋째, 식재 후 첫 해에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묘목의 성장이 너무 느릴 경우 7, 8월경에 NK 비료나 복합 비료를 조금씩 2, 3회로 나누어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료를 줘서 나무를 탄력적으로 자라게 하면 저장양분 축적이 증가해서 후년에 굵은 가지순이 나와서 많은 결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사과대추 나무는 첫 해에도 열매가 열릴 수 있는데요. 병충해 방제를 꼭 해줘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수확을 거두려면 월 2회 정도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해서 살포해 줘야 합니다. 사과대추나무 병충해 방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재생 목록에 있는 사과대추나무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이순천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